기억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어떤 건 평생 잊히지 않고 어떤 건 방금 일어난 일도 금방 사라지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순간을 기억하고 또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먹은 밥, 어제 만난 사람, 작년 여름의 풍경. 하지만 어떤 기억은 절대 잊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그 온기. 저는 김미소입니다. 올해 56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다니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김창수와 저의 이야기를,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와 그 기억을 지키려는 딸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오늘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새들이 지저귀고 이른 아침 안개가 논을 덮었습니다. 멀리서 트랙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밭으로 나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78배 나이에도 여전히 땅을 일구셨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지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습관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놓으시는 게 아버지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80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정확하게, 빈틈없이, 언제나 같은 시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40년을 혼자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25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산후 합병증이었습니다. 그때는 시골 병원 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셨던 거죠. 아버지는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저를 돌보셨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밤새 우는 저를 안고 달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재혼하라고 권했습니다. 아이도 있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혼자 어떻게 사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소 엄마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저 하나만 보고 사셨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중학교 졸업식 때도, 고등학교 입학식 때도 언제나 아버지 혼자 오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 저는 늘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서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엄마 몫까지 해주려고 애쓰셨습니다. 도시락도 직접 싸주시고 머리도 묶어주시려 애쓰셨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대학 진학 때 서울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난 후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는 압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내려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바쁘다 보니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명절과 아버지 생신, 1년에 5번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제 최선이었습니다. 아니,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는데, 그날도 추석을 앞두고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2시간, 시골 버스 정류장에 내려 30분을 걸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다는 꽃입니다. 아버지는 매년 이맘때면
코스모스를 심으셨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아버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를 벗고 마루에 올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부엌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밥솥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된장통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밥솥에 된장을 넣으려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그거 된장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된장통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된장이면 된장찌개 끓이면 되지 뭐.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신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밥솥에서 물을 따라내고 다시 씻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멀쩡하게 서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평생 밥을 지으셨던 아버지가 물과 된장을 헷갈리실 리 없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날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드시다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수저를 들고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무언가 생각하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더라?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추석 이틀 전이에요. 그래서 미리 내려온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추석이구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빛이 흐렸습니다. 확신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마치 제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되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시는데 옷을 이상하게 입고 계셨습니다. 티셔츠를 뒤집어 입으셨습니다. 안과 밖이 바뀐 채로요. 상표 태그가 목 앞쪽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옷이 뒤집혔어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내려다보시고는 웃으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옷을 벗어 다시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찾으셨습니다. 탁자 위를 더듬거리시다가 휴대폰을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향해 휴대폰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당연히 텔레비전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유튜브는 왜 뉴스만 나오냐? 아버지는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시며 투덜거리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리모컨을 집어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리모컨을 받으시고는 머쓱하게 웃으셨습니다. 요즘 이것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웃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겪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기 힘드신 거라고요. 텔레비전 리모컨도 예전과 달리 복잡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추석 음식 재료를 사러 함께 나갔습니다. 좁은 슈퍼 안에서 이것저것 골랐습니다. 배추, 무, 대파, 마늘, 고춧가루.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이종호 씨였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친구셨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농사일도 하고 막걸리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창수 형님, 오랜만이네. 종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상대방을 바라보셨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 오랜만이야. 아버지는 어색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잘 지냈어? 건강하지? 겉으로는 태어나신 척 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상대방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종호 씨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마를 짚으셨습니다.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자꾸 까먹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신 겁니다.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인데 말입니다. 이종호 아저씨예요. 매일 보시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종호. 맞다, 이종호.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객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된장과 물을 헷갈리시고 옷을 뒤집어 입으시고 리모컨과 휴대폰을 착각하시고 오랜 친구의 이름을 잊으시고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모이니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치매는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괜한 걱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명절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계신데 괜찮으실까? 밥은 제대로 드실까? 약은 챙겨 드실까?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낮에는 전화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불안한 마음에 회의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소야,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열쇠를 못 찾겠어. 주머니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확인했는데 없어. 가방은요? 가방에도 없어. 혹시 문에 꽂혀 있지 않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여기 있네. 문에 꽂혀 있었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괜히 전화했구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평생 열쇠를 잃어버린 적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현관문 옆 신발장 위에 열쇠를 두셨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바지 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열쇠를 찾지 못하신 겁니다.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전화였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소야, 나 지금 어디쯤인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셨는데요? 마을 회관 갔다가 집에 가려는데 길이 헷갈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살던 동네인데 길을 잊으셨다는 말에. 주변에 뭐 보여요? 건물이나 가게 같은 거요. 슈퍼가 보이는 것 같은데. 김씨네 슈퍼요? 잘 모르겠어. 슈퍼는 슈퍼인데. 아버지,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이웃집 할머니한테 전화드릴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마을 이웃 김순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미소야, 내 아버지 요즘 좀 이상하시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방금 한 얘기를 또 하시고 어제는 아침에 만났는데 저녁에 또 만나니까 오랜만이라고 하시더라.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보는 게 어떻겠니? 할머니의 말씀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 병원에 가자고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마당에서 풀을 뽑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르자 고개를 드셨습니다. 미소야, 왜 왔어?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웃으셨지만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요? 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요, 그냥 검진 받으러요. 저도 오랜만에 검진 받을 겸. 나는 괜찮아. 멀쩡한데 왜 병원을 가?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병원 갈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가봐요. 저 때문에라도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가보자. 결국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내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신경과를 찾아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불편한 표정이셨습니다. 팔짱을 끼고 계속 시계를 보셨습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김창수 환자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신경과 박준호 선생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자주 깜빡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길을 헷갈려 하신다고. 그렇군요. 간단한 검사부터 해볼게요. 선생님은 아버지께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대통령이 누군지. 아버지는 대답을 하셨지만 몇 가지는 틀리셨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이름을 말하는 검사도 했습니다. 숫자를 거꾸로 말하는 검사도 했습니다. 30분 정도 검사가 계속됐습니다. 일단 기본 검사 결과로는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뇌 영상 검사와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뇌 MRI와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 일주일이 참 길었습니다. 매일 밤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시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박준호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됩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충격이었습니다. 뇌 영상을 보면 해마 부위가 약간 위축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혈액 검사에서도 치매 관련 바이오마커가 검출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화면에 뇌 사진을 띄워 설명하셨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처방전을 쓰시며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두뇌 활동, 사회 활동 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을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을 권합니다. 그리고 매일 산책하세요. 걷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가 개선되고 인지 기능이 좋아집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치매 진행을 빠르게 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습니다. 약은 하루 제시도 김계속에 한 번 드시면 됩니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극적인 효과는 없지만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상태 변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선생님은 처방전과 함께 안내문을 주셨습니다. 치매 예방 수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차에 타서도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는데 우리 둘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다. 왜 미안하세요? 딸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작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절대 짐이 아니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함께 이겨내요. 미소야, 나는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엄마 없이 키워서 미안하고,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결혼도 못하게 해서 미안하고,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울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아버지와 함께 지내기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함께 하기로. 일주일 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팀장은 만류했습니다. 승진도 곧 될 텐데 왜 그만두냐고.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2년 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그걸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집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는 제가 온다는 말에 만류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냐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고향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쓰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중학교 때 책상도, 고등학교 때 붙여놓은 포스터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와 함께 기억을 지키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단어 외우기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매일 단어 3개씩 외워요. 왜? 기억력 훈련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권하신 거예요. 알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늘 단어는 사과, 노을, 미소예요. 종이에 적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종이를 받아들고 읽으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또박또박 쓰셨습니다. 사과, 노을, 미소. 이 단어들을 하루 종일 기억하세요. 저녁에 다시 물어볼게요. 알았다. 아버지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수시로 꺼내보셨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외운 단어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생각하시는 시간. 사과, 노을, 그 다음이 뭐였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소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미소. 내 이름이잖아.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 이름을 까먹다니. 괜찮아요. 내일 또 해봐요. 그날 밤 아버지 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과, 노을, 미소. 사과, 노을, 미소.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계셨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말입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산책 가요. 편한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들판길을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뇌의 혈액 공급이 늘어나고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버지 속도에 맞춰서 며칠 지나니 40분, 50분으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추억 이야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이야기, 돌아가신 엄마 이야기, 마을 사람들 이야기. 대화를 나누는 것도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말을 하고 듣고 생각하는 과정이 뇌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5살 때 처음 자전거 탄 거 기억나세요? 기억하지. 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잖아. 그런데도 다시 타겠다고 울면서 고집부렸지. 네, 맞아요.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셨죠. 그래, 내가 한참을 잡아줬지. 그러다 손을 놓았는데 내가 혼자 타더라고. 그때 아버지 표정이 정말 좋았어요. 그랬니? 나도 기쁘긴 했지. 이런 대화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오래된 기억은 비교적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며칠 후 색칠 공부 책을 샀습니다. 서점에 가서 어른용 색칠 공부 책을 골랐습니다. 꽃 그림, 풍경 그림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색연필도 한 세트 샀습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냐? 색칠 공부요. 손을 많이 쓰면 좋대요. 이 나이에 색칠 공부라니. 아버지는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 어른들도 많이 해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대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반신반의하시며 책을 펼치셨습니다. 첫 페이지에 장미 그림이 있었습니다. 색연필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습니다. 선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정성스럽게 칠하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장미 한 송이를 다 칠하셨습니다.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네.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매일 색칠 공부를 하셨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고
아침을 먹고 색칠 공부를 하셨습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뇌의 넓은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섬세한 작업이 좋다고 합니다. 색칠하기, 글씨 쓰기, 뜨개질 같은 활동들. 일주일 후 탁자 위에 완성된 그림이 여러 장 쌓였습니다. 장미, 해바라기, 코스모스, 산 풍경, 바다 풍경.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칠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성된 그림을 벽에 붙이셨습니다. 그걸 보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장롱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앨범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함께 볼까요? 아버지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랑 결혼하던 날이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사진을 짚었습니다. 25살 때였지. 어머니 정말 예쁘셨네요. 그럼 마을에서 제일 예뻤지. 아버지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내 엄마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웃음이 많았지. 노래도 잘하고 요리도 잘했어. 어머니는 저를 낳고 25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산후 합병증이었습니다. 당시 시골 병원 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40년을 혼자 사셨습니다.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하지만 끝까지 혼자 사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갓난아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예요? 그래. 태어난 지 100일 된 날이야. 100일 잔치 때 찍은 거지. 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그날 참 좋았는데 내 엄마가 너를 안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사진마다 아버지만 함께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떠오르는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버지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은 최근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치매가 진행되어도 어린 시절 기억은 비교적 선명하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사진 앨범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퍼즐을 준비했습니다. 50조각짜리 풍경 퍼즐이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고 적당한 난이도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함께 맞춰볼까요? 퍼즐? 네, 재미있어요. 조각들을 탁자 위에 쏟아냈습니다. 먼저 테두리부터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시며 맞춰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습니다. 어떤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헷갈려 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1시간쯤 걸려 테두리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안쪽을 채워나갔습니다. 색깔별로 분류하고 그림을 보며 맞춰갔습니다. 2시간 만에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아름다운 산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다 맞췄다.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손뼉까지 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웃었습니다. 다음 날은 100조각짜리 퍼즐을 샀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것으로요. 그것도 완성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끝까지 하셨습니다. 퍼즐 맞추기, 색칠하기, 글씨 쓰기. 모두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이었습니다. 집중력도 필요하고 손도 많이 써야 하고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들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약 드시는 걸 잊어버리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약을 드셔야 했는데 처음에는 자주 잊으셨습니다. 제가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는 스스로 챙기셨습니다. 시계를 보고 8시가 되면 약통을 여셨습니다. 외출하실 때 열쇠를 챙기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현관문을 나가기 전에 꼭 확인하셨습니다. 열쇠, 지갑, 휴대폰,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이웃 할머니를 만나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날씨 좋네요. 자연스럽게 인사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창수 씨, 요즘 부쩍 밝아지셨네요. 딸이 와서 그런가 봐요. 저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어도 늦출 수는 있겠구나. 하지만 치매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지는 듯 보이다가도 갑자기 나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산책 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집. 집? 내 집이 이랬나? 평생 살던 집인데 낯설어 하셨습니다. 황급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미소예요. 딸이에요. 미소? 아버지가 저를 빤히 보셨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아, 미소. 그래, 내 딸이지. 천천히 기억이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마을 슈퍼 앞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을 보러 가셨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이 되어 찾아 나갔습니다. 슈퍼 앞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빈 장바구니만 들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사러 왔는지 잊어버리신 거였습니다. 한참을 서 계시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려 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달려갔습니다. 미소야, 내가 여기 뭐하러 왔더라? 김치 사러 오셨어요. 아, 맞다. 김치. 함께 슈퍼에 들어가 김치를 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나빠지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늦추고 싶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슬쩍 보니 노트에 뭔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어 가셨습니다. 무엇을 쓰시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노트를 덮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집어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글씨는 예전보다 많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소야, 오늘 날씨가 좋았다. 산책하면서 내 어릴 적 생각이 났다. 내가 5살 때 처음 자전거를 탔지. 넘어져서 울면서도 다시 타겠다고 했지. 그때 내가 참 기특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기록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 쪽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도 쪽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였다. 내 엄마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지. 잘 먹어줘서 고맙다. 그 다음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웃집 김순자 할머니 이름이 생각났다. 며칠 전에는 까먹었었는데 오늘은 기억났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 아버지는 매일 작은 것들을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하루의 기억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쪽지를 모았습니다. 1장, 2장, 10장, 20장. 점점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 노트를 봤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몰래 보려던 건 아니었지만 펼쳐진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트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딸 이름 미소, 딸 생일 3월 15일, 딸 좋아하는 음식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잡채, 딸 싫어하는 것 오이, 고수, 딸이 다닌 대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딸이 다닌 회사 무역회사, 딸의 좋아하는 색깔 하늘색, 딸의 어릴 적 별명 미소미소,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읽고 또 읽으셨던 거였습니다. 노트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그제야 온전히 알았습니다. 매일 이 노트를 펼쳐 읽으셨을 아버지. 잊을까봐, 나를 잊을까봐 두려워하셨을 아버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방에서 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이름 미소, 생일 3월 15일, 좋아하는 음식 된장찌개.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계셨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말입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서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시도 김계송니다. 미소야, 나 무섭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엇이 무서우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잊을까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잊어도 내 이름만은 꼭 기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까봐 무섭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잊으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일 아버지 이름 부르고 제 이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 사람 다 울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석양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를 잊을까봐 무섭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요? 평생 사랑하고 아껴온 딸을 잊는다는 것.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아버지에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도 없이 접힌 종이였습니다. 편지였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글씨는 더 흐려져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소에게 아버지는 오늘도 잊지 않으려고 애쓴다. 내 이름, 내 얼굴, 내 목소리, 내 웃음 모두 잊고 싶지 않다. 기억이란 게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야 안다. 평생을 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 어제 먹은 밥, 방금 나눈 대화.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한다. 작고 빨간 아기였지. 내 엄마가 너를 안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런데 한 달 후 내 엄마는 떠났지. 나는 혼자 너를 키웠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기저귀는 어떻게 갈고 분유는 어떻게 타고 하나하나 배워가며 너를 키웠다. 내가 첫걸음을 뗐을 때를 기억한다. 10달쯤 됐을 때였지. 소파를 잡고 일어서더니 내게로 걸어왔지. 한 발, 두 발, 세 발. 그리고 내 품에 안겼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내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를 기억한다.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교문으로 들어가던 모습.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던 내 모습. 그날 집에 돌아와서 울었다.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내 곁을 조금씩 떠나가는 것 같아서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를 기억한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오던 모습. 아버지, 붙었어요. 그렇게 소리치며 안기던 내 모습. 그때가 가장 행복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서울로 떠나던 날을 기억한다. 버스 정류장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 버스가 떠나고 나서도 한참을 서 있었다. 빈 정류장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너무 조용했다. 내가 없으니 집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몰랐다. 이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 내가 만약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날이 온다면, 내가 만약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온다면,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내가 있다는 걸 알아줘.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엄마 없이 키워서,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을. 고맙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내 곁에 있어줘서, 이 늙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돌봐줘서. 사랑한다, 내 딸. 평생 너를 사랑했고 남은 인생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잊어도 기억하지 못해도 그 사랑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편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르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걸 기억하셨습니다. 제 이름도, 오늘 날짜도, 아침에 먹은 음식도. 하지만 어떤 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제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산책했습니다. 매일 단어를 외웠습니다. 매일 색칠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사진을 봤습니다. 매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나 미소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소, 내 딸.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3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것을 잊으셨습니다. 어제 먹은 밥을 잊으셨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을 잊으셨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잊으셨습니다. 가끔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가 누군지 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나 미소예요. 딸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기억이 돌아옵니다. 아, 미소. 내 딸. 하지만 아직 제 이름은 기억하십니다. 가끔 멈칫하실 때도 있지만 결국 불러주십니다. 미소야. 그 두 글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세상 모든 말보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산책합니다. 들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가 기억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억시켜드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단어를 외웁니다. 사과, 노을, 미소. 매일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래야 잊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색칠 공부를 합니다. 손이 많이 떨리셔서 선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여전히 사진을 봅니다. 같은 사진을 보며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3년 전보다 조금 더 나빠지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천천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10분 전에 본 장면도 잊으십니다. 하지만 함께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언젠가는 이 순간도 지나갈 겁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잊으실 겁니다.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언젠가는 올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잊으셔도 제가 아버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하셔도 제가 아버지 이름을 계속 부르면 됩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이제 혹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도 요즘 자주 깜빡하시나요? 아침에 약 드시는 걸 잊으시나요? 외출하셨다가 집에 오는 길을 헷갈려 하시나요? 리모컨을 찾다가 휴대폰을 드시나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나요? 방금 한 질문을 또 하시나요? 오랜 친구의 이름을 잊으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세요. 단순한 노화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만 받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신경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이름을 불러주세요. 엄마, 아빠. 그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냐고 물어보세요. 함께 산책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부모님 속도에 맞춰서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어린 시절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세요. 손을 잡아드리세요.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집니다. 함께 사진을 보며 추억을 이야기하세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세요.
흑백 사진 속 젊은 부모님을 보세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함께 퍼즐을 맞추거나 색칠 공부를 해보세요. 손을 쓰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10분씩만 시간을 내도 됩니다. 그 10분이 부모님께는 큰 의미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치매 예방입니다. 약보다 병원보다 중요한 게 가족의 관심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이름을 완전히 잊으시는 날이 온다 해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셔도 사랑은 남아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나 미소예요. 오늘은 기억나시죠? 그러면 아버지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네, 미소야. 내 딸. 그 웃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전화하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드렸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안아드렸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함께 사진을 찍으셨나요? 오늘 꼭 한번 불러드리세요. 전화라도 한 통 드리세요. 안부라도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세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고마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단 몇 마디면 됩니다. 하지만 그 몇 마디가 부모님께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부모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언제 불러드렸나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지금 바로 안아드리세요. 지금 바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 예방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기억될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하세요. 오늘도 제 아버지는 마당에서 코스모스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입니다. 아버지는 매년 코스모스를 심으십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비록 어머니의 얼굴은 흐릿해지셨어도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건 기억하십니다. 그게 기억의 힘입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단 한마디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기억 예방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세요.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건강하시라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